오늘은 고전소설 작품 하나를 같이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작품은요. 네, 지문의 끝을 볼게요. 김만중의 구운몽이라는 작품입니다. 제가 기존에 고전소설을 여러분들한테 같이 함께 할 때는요.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전자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특별히 구운몽이라는 작품은 전자로 안 끝나고 몽자로 끝나네요. 그래서 이러한 소설을 몽자루 소설이라고 하거든요. 흔히 꿈이라는 것은 인생이 꿈과 같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인생 무상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뜬구름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 글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고전소설이 나오면요. 고전소설의 특징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올려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오늘 작품을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시험을 보셨을 때는 이게 어느 장르인지를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소설 작품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 현대소설이 나오기도 하고 고전소설이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두 개가 같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고전소설이 나온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고전소설의 특징 반드시 미리 염두에 두시고 공부하시면 되고요. 시중교재에 분명히 고전소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거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거기 뭐죠? 한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국문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꿈에 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몽자루 소설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현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실로 다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꿈에서 현실로 돌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여기에 관련된 주인공의 이름이 조금 달라져요. 여러분들 우리도 꿈을 꾸면 꿈속에서 갑자기 뭐 가수가 되기도 하고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내용이 이렇게 꿈에서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현실에서는요. 거기 이제 수행을 닦은 이제 중이라고 해야 되겠죠. 스님, 중, 뭐 똑같은 의미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젊은 사람이겠죠. 그랬는데 심부름을 하러 가는데 거기에서 8명의 선녀를 만나겠습니다. 선녀이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서 8선녀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육간대사라는 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젊은 남녀가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서로 호감을 가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꿈을 이 세속부귀를 이렇게 이제 탐하다가 성계에서 이렇게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꿈에서 이 성진이라는 얘가 이름이 양소유라는 얘로 이제 태어나게 되거든요. 이 양소유는요, 다 가진 사람이에요. 뭐 이제 온갖 부귀영화를 다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팔선녀는요, 꿈에서 이 양소유하고 인연을 맺은 여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2명의 공주와 그 다음에 6명의 낭자로 태어나서 양소유하고 사랑을 키우게 되죠. 그리고 육간대사는 꿈에서 호승이라는 스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양소유가요, 그냥 부귀영화를 다 누렸는데 나중에 이제 인생을 다 즐길 거 다 즐기고 나니까 인생 무상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불교에 귀하게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호승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성주인이 이제 꿈에서 깨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양소유가 다시 현실로 되면 뭘로 될까요? 성진으로 되고요. 두 공주하고 6난자는 다시 팔선녀가 되고요. 호승은 다시 육간대사가 되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당연히 스님이 나왔으니까 불교적인 요소가 보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양소유가 현실에서 꿈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다는 것은
뭐예요? 그 다음에 이신양면도 하고 부모에게는 효도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무슨적 요소에 해당하죠? 유교적 요소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다 인생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거는 공사상이거든요. 이거는 선교적인 요소랑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윤회 사상도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조신몽 설화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 조신몽 설화라는 것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신라시대의 조신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태수, 벼슬 이름이에요. 태수의 딸을 이제 사랑하게 된 겁니다. 짝사랑하게 됐죠. 그래서 현실에서 결혼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 태수의 딸이 다른 데로 시집을 가게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가는 보살한테 막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제발 그녀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요, 이게 기도가 먹혔나 봅니다. 그래서 조신이요, 꿈속에서 그 태수의 딸과 결혼하게 됐죠. 근데 40년 후에 5명의 아이까지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요, 아니에요. 거기 뭐죠? 나중에는요, 먹고 사는 것도 걱정할 정도로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태수의 딸이 이 조신한테 막 이혼을 요구합니다. 나랑 이혼해줘. 근데 40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그렇게 이혼하자고 하면 남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 상태에서 꿈을 깨게 됩니다. 그랬더니 현실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 조신이 인생은 무상하구나, 이것을 꿈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토사라는 절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선행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화의 영향을 받은 게 이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제 서론이 너무너무 길었는데요, 혹시나 구운멍이 나오게 되면 전체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구조를 좀 알게 되면 문제 푸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에는 이 지문만 공부하셔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요, 거기 검정고시는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문제를 낸다고 출제위원 분들이 생각하시기 때문에요, 너무 어렵게 너무 꼬이게 내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좀 알고 계신다고 하면 그 안에서 문제를 푸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지문이 나왔는데 처음 보는 지문이다, 그러면 다른 수험생들도 처음 보는 지문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특히나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내용 파악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지문의 내용만 파악을 하셔도 충분히 한두 문제는 부담 없이 푸실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고전소설이니까 고전소설의 특징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으시겠죠? 그거 생각하시고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거 좀 지워야 되겠네요. 잠시만요.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상이 자세히 보니 과연 낯이 익은 듯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뜻은 무슨 법일까요? 네, 까까까 뜨뜨뜨뜨처럼은 직유법이라고 했죠. 고전소설에는 직유법, 수사법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호련 깨쳐 능파낭자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소유는 성진이, 거기 뭐죠? 성진이 꿈에서 이제 태어날 때 양소유로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소유가 전일 토본을 징벌할 때 꿈에 이제 동정용궁에 가서 잔치하고 돌아오는 길에 남악이라는 것에 놀았는데요. 한 화상이, 이 화상은 이제 스님을 얘기합니다. 한 화상이 법자에 앉아서 경을 강론하더니, 한마디로 여러분들 이제 교회 가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그거를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어떻게 돼요? 법자라는 곳에 이제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경을 이렇게 설교하는 거죠. 그랬더니 노부가 그 화상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에서 본 그 사람이니?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호승이 박장대소를 하고 가로되 라고 했습니다. 이 호승이라는 사람은 아까
거기 뭐죠? 현실에서 육간대사가 꿈에서 호승으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 승상이라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냐 하면요. 바로 출세한 소유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양소유가요. 그 현실 속에 육간대사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니까 그 육간대사가 꿈에서 호승으로 이렇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승이 얘가 날 못 알아보네? 그러면서 박장대소하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옳다 옳다 비를 오르나 몽중에 잠깐 만나본 일을 생각하고 10년을 동처하던 일을 생각하지 못하니 알지 못하니 누가 양장원을 총명타하리요. 누가 너보고 총명하다고 하겠냐. 너 거기 현실 세계에서 나랑 10년 동안 봤잖아. 같이 봤는데 나 뭘 알아봐? 이런 얘기입니다. 좀 말이 좀 굉장히 어렵죠. 그랬더니 승상이 망연하여 가로되 소유가 15, 16 세전에는 그러니까 15, 16 이전에는 부모 자아를 떠나지 않았고 부모님을 떠난 적이 없고 16세에 급제하여 굉장히 똑똑하네요. 16세에 이제 벼슬에 급제해서 연하여 직명이 있었으니 내가 관직에 있었는데 동으로는 영국에 봉사하고 서로는 토벌을 정발한 박근 일찍 경사를 떠나지 않았으니 한마디로 뭐예요? 그때 나 일하느라고 바빴는데 언제 사부로 더불어 언제 내가 당신과 더불어서 10년을 상종하였으려 10년 동안 내가 살았단 말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16세에 내가 급제를 하고 내가 동으로는 영국에 봉사하고 이제 가서 일하고 있고 서로는 토분을 정벌을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토본이라는 나라를 거기 이제 물리치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 뭔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호승이 웃어서 말하기를 상공이 오히려 추모 깨지 못하였도다. 한마디로 뭐예요? 너 꿈에서 아직 덜 깼니? 이 이야기죠. 그랬더니 승상이 말하기를 아니 무슨 소리야? 사부가 어찌하면 소유로 하여금 추모를 깨게 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아까 내자의 한자 상황이 뭐랑 연결을 하라고 했냐면 일장춘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인생은 꿈과 같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일장춘몽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춘몽이 여기 연결하면 되겠죠. 그랬더니 호승이 말하기를 이는 어렵지 않다. 내가 꿈에서 깨게 해줄게. 그랬더니 손 가운데 석장은 지팡이를 말합니다. 석장을 들어서 성난간 이제 돌층계를 두어 번 띵띵띵띵 두들겼더니 호련 내녕 산골로부터 구름이 일어나네요.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고전소설의 정기적 요소죠.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기이할 기자예요. 일어나 대 위에, 대는 이제 무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위에 거기 뭐죠? 평지보다 약간 위에 있는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 위에 끼요. 지척을 분변치 못하더니 한마디로 뭐예요? 구름이 쫙 낀 환상적인 상태네요. 그러더니 뭐래요? 승상이 정신이 아득하여 마치 취몽 꿈에 취한 중에 있다 하더니만 오래되어서야 소리질러 가로되 아니 사부가 어이 정도로 소유를 인도치 아니하고 이렇게 환술로 서로 희롱하느뇨. 한마디로 뭐예요? 옳은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요술 부려서 나를 헷갈리게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나를 놀려대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말을 떨구지 못하여서 라고 했어요. 말을 마친다라는 뜻이에요. 마치지 못하여서 구름이 이제 거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뭐예요? 꿈에서 뭘로 가는 거예요? 현실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시나리오 용어로 만약에 시나리오로 이제 각색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바로 오버랩 되는 부분이겠죠. OL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난이도를 높이게 되면 이게 시나리오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하느냐 시나리오 용어로 얘기해라. 그러면 OL에 해당하는 겁니다. 호승이 간 곳이 없고
호승은 어디 가는 데가 없고요. 좌우를 돌아보니까요. 8낭자가 또한 간 곳이 없었다고 했어요. 이 8낭자 같은 경우에는 팔선녀가 꿈에서 이제 두 공주하고 6낭자로 거기 돼서 뭐예요? 그 양소유의 옆에서 인연을 맺었다고 했잖아요. 그 여자분들이 없어진 거죠. 그랬더니 정이 경황하여 몹시 놀래가지고요. 그런 높은 데와 많은 집이 일시에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곳이 없어지고요. 제 몸이 한 작은 암자 중에 한 포단이라는 것은 방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석 위에 앉아가지고요. 향로가 옆에 있는데 불은 이미 사라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향로에 불이 있었다는 거 뭐예요? 네, 저녁이라는 뜻이잖아요. 밤중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게 사라졌다는 건 뭐예요? 밤새 이게 이제 불 타가지고 없어졌다. 그만큼 시간이 지났다라는 뜻이고요. 이 말은 뭐예요? 시간이 경과해서 지는 달이 창에 이미 비치었더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그만큼 지난 거죠. 그리고는 스스로 제 몸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일배 여덟날의 염주가 손목에 걸려있다. 다시 스님, 중으로 된 이제 성진이 보인 거죠. 머리를 만지니 가까운 머리털이 까칠까칠하고요. 완연히 소화상의 몸이요. 다시 대승상의 위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소하승. 뭐예요? 스님이 됐고요. 그 다음에 대승상. 아까 승상이었던 뭐예요?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양소유가 된 게 아니죠. 정신이 황홀하여 오랜 후에 비로소 제 몸이 연화도랑의 성진인 행자인 줄 알고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성진으로 돌아왔다라고 생각하니 처음에 스승에게 수책하여 풍도로 가고라고 했습니다. 풍도라는 것은 밑에 보니까 뭐예요? 지옥이네요. 지옥으로 가고 인세에 환도하여, 환도라는 것은 뭐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잘못을 저질러서 지옥에 갈 이러한 성진을 어떻게 했어요? 다시 태어나게 해서 양가의 아들이 돼요. 그래서 양소유가 된 거잖아요. 자원급제 해서 한림학사하게 하고 출장 입상하게 했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부귀 영화를 다 누리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공면 신태라고 했습니다. 공명을 다 이루고 은퇴까지 하게 했는데 두 공주와 6낭자가 바로 팔선녀잖아요.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이 모든 게 뭐예요? 하룻밤 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일장춘몽이죠. 라는 마음에 이거는 필연 사부가 나의 염려를 그릇함을 알고 내 생각이 그릇됨을 알고 나로 하여금 꿈을 꿔서 인간 부귀하고 남녀 정욕이 다 허사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함이구나 이런 식으로 스스로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이 구멍이라는 작품 이 부분을 읽으니까 너무너무 어렵다고 느끼시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국성은 그니까 거기 이제 국정교과서였어요. 국어가요. 그래서 이 구멍 전문을 다 배웠었거든요. 공통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배우고 문제를 푼 경우가 많아서 이 지문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여러 출판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기 뭐죠? 이런 식으로 아주 일부분에 난이도가 높은 부분을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대신 제가 전체적인 줄거리를 얘기하고 혹시나 구멍이라는 작품이 다시 최근에 이제 나오는 경우에 당하지 마시라고 줄거리까지 이야기 쫙 해드렸고요. 고전소설과 몽자루 소설에 대한 것까지 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해놓으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좀 되겠죠. 요즘 경향으로는 구운봉보다는 이제 허생전이라든지 조금 더 수월한 소설이 좀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육춘년 전이라든지 이렇게 수능에서 한번 이렇게 점검했던 수능에서 한번 맛보았던 이런 작품들이 또 이제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라고 조금 이제 구운몽이라는 작품을 한번 다뤄보도록
다뤄보았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지문에 비해서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느끼실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17번. 윗글의 내용 중 의미하는 바가 하나 다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원급제한 것은요. 이것은 현실 속에 양소유가 한 거예요. 토본을 적발한 것도 현실 속에 양소유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8남자와 함께 산 것도 현실 속에 양소유가 한 거죠. 이 세 가지는 다 현실 속에, 현실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꿈에서 한 거죠. 꿈속에 양소유가 한 거죠. 그래서 1, 2, 3은 다 꿈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연하 도랑의 행자로 지낸 것은 바로 뭐입니까? 이것은 현실 속에 성진이 한 거겠죠. 그러니까 답이 몇 번입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네, 1, 2, 3번은 꿈의 이야기고요. 4번은 현실 속에 성진이 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의미가 다른 바는 4번만 현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A에서 나타난 고전소설의 특징은 이라고 했어요. 갑자기 구름이 확 일어나고 말도 안 되는 현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비현실적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A에 주목할 때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게 구멍이라는 작품의 전체적인 이제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에서 성진은 세속적인 부귀 공명을 누리는 삶의 미련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던 중 꿈속에서 소유로 태어나 세속적인 삶을 다양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꿈은 세속적인 가치가 헛되다는 작가의 의도, 즉 뭐예요? 인생은 무상하다. 인생은 뜬구름과 같다는 작가의 의도. 그것이 바로 주제가 되겠죠.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꿈에서 깬 성진은 육간대사의 가르침으로 불도를 깨닫고 팔선녀와 함께 극락세계로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구멍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거든요. 결말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거와 관련되는 답은 몇 번입니까? 인생은 헛되도다. 즉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게 하는 게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까지 문제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굉장히 좀 어렵다고 느껴지셨을 거예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시험에서는 이거는 당시에 이제 국정교과서였기 때문에 조금 자세한 부분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혹시나라도 이제 새로운 고전소설의 작품일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제 파악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어설프긴 했지만 간단하게 고전소설 해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